마틴 스코세이지 표정이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봤거든요. 자기가 한 얘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스필버그가 만났을 때 그 이건희 회장께서 반도체 얘기만 했대요. 스필버그를 만나서. 네, 그래서 만나서 겪어본 이미경 그 부회장은 I really like to thank Director Bong, and especially I really want to thank our Korean film audience.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정치쇼 2월 11일 화요일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특집입니다. 야, 이런 뉴스만 계속 전할 수 있다면 한 수명 10년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 그리고 기생충 아카데미 사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이 소식만 전해드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약 한 199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몇 년에 20년 넘게 25년간 전 세계 영화제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쓰고 이야기해 온 그런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양대 동진이 있죠. 이동진 그리고 오동진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네. 뭐 상파울로 영화제, 쿠바 아바나 영화제 이름만 들어도 다 가봤는데요. 많이 가봤죠. 근데 아카데미 못 가봤어요. 어떻게 하다 이것만 빼놓고 다 가보셨어요? 타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한 두 달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후배 기자들 또 후배 평론가들이 이제 막 신청을 하고 프레스 카드 신청하고 막 그랬는데 늦어서 많이 못 갔어요. 한 5개사, 5개사 정도 갔고 평론가도 한 2명 정도가 갔죠. 그래서 저는 뭐 이미 그 노구여서 아이고야 노구라니. 네, 건강 많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봉준호 감독의 육성을 한번 어제 수상 소감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했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국제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야, 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전에는 뭐 술 마실 준비가 돼 있다 그랬고 밤새 마시겠다 그랬고 마틴 스코세이지 표정이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봤거든요. 자기가 한 얘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37살쯤 했을 수 있지. 그게 내가 한 얘기였구나. 그걸 저 친구가 기억하는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미국 사회의 건전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 다 기립박수 해주잖아요. 네네, 마틴 스코세이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봉준호가 쉽게 말하면 선창을 한 거고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죠. 제가 봤을 땐 최고의 그 수상 소감이었어요. 이건 아마도 정말. 아카데미 수상 소감의 역대 수상 소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봉준호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준비해서 이렇게 무대에서 할 때 너무 준비하면 티가 나요. 그렇죠. 읽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체화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틴 스코세이지의 영화를 보고 공부했고 그것이 체화돼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말을 한번 하고 싶어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심이 그대로 전달된 수상 소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동진 평론가도 뭐 한술 또 하시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졌었죠. 그 어제 우리 그 충무로라고 보통 불리는 요즘 뭐 충무로보다는 네. 강남 쪽에서 많이 있긴 하지만 회사들이 그 우리 영화계 분들도 영화인들도 난리가 났겠어요. 분위기 좋더라고요. 저도 한잔 했습니다만. 제가 전화했어요 할리우드에. 네, 헐리우드로. 네, 네. 거기 나가 있는 그 후배 기자한테 목소리가 네, 정상이 아니죠. 네. 물론 뭐 술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어제는 좀 마셔도 되는 날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축하할 만한 일이고 축제의 밤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몇 관왕 하는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 을 차지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그 상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역사를 저는 새로 썼다고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반드시 탈 것이다. 그러니까 네. 국제영화상, 외국영화상은 탈 것이고 미술상을 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워낙 그
이 반지하의 세계를 너무나 잘 그렸기 때문에 네네네. 또 그 정평이 나 있었고 미술상을 탈 것이고 각본상을 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각본상이 초반에 주잖아요. 네. 각본상을 많이 놓치지 않으면 작품상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어요. 음. 왜냐하면 샘 맨더스의 1917이 너무 강해서 샘 맨더스가 감독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네. 감독상 작품상은 동시에 안 주니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작품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갑자기 감독상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러면 아니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했었어요. 이건 작품상은 놓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카데미가 아주 혁명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측면에서 1955년에 마티란 영화가 그 어네스트 보그나인 영화가 작품상을 감독상을 탔으니까요. 네. 거의 한 70년 동안 두 개를 동시에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기생충이 갖고 있는 영화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감독들이 감독 조합에서 선택할 때와 네. 감독 조합상은 샘 맨더스의 1917이 탔거든요. 네. 감독 조합의 멤버들이 다 똑같은 감독들이에요. 그렇죠. 뭐 약간의 뭐 차이는 있을 거기 수 많은 있 부분이 이 아카데미 회원들일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감독 조합의 상을 선택하는 것과 아카데미 상을 선택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마치 총선과 대선 선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아카데미 회원인 감독들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앵글로삭슨 백인 남성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전유물 같았던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작품상은 제가 작품상 가능성을 높이 봤던 것은 전 회원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감독상은 감독들이 투표를 하고 배우상은 배우들이 투표를 하지만 작품상 하나는 전 회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죠. 왜냐하면 마틴 스콜시지가 이번에 한 번도 못 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거장의 몰락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데 그거를 또 봉준호가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띄워준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마틴 네. 스콜시지가. 마틴 스콜시지의 그 아이리시맨은 넷플릭스 영화니까 네. 작품상에서 아카데미가 배제할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회원이 투표하는 작품상 부문은 역설적으로 기생충의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네. 퀸틴 타란티노 원스 어폰 타임도 있었잖아요. 원스 어폰 타임 인 헐리우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타란티노 영화 중에 좀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작품상 감독상보다는 사실은 다른 상이 더 유력했죠. 배우상 디카프리오가 워낙 연기를 잘했고 디카프리오도 그렇고 브래드 피트도 그렇고요. 거기서 그 디카프리오가 자기가 그 연기하다가 대사 틀렸다고 해서 명장면이 막 우는 장면 있잖아요. 혼자서 네. 이거는 이 바보야 이 뭐 멍청아 그렇죠. 이러면서 네. 하는데 그 장면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얼마나 뛰어난 연기자로 거듭났는지를 보여준 대목이었고 그걸 역시 타란티노가 연출로 보여준 대목이어서 저는 그 오히려 배우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죠. 그런데 또 호아킨 피닉스가 있어서 그것도 넘을 수 없는 경합이었죠. 네, 넘을 수 없는 벽이 벽이죠. 또 네. 있었죠. 그래요. 이 사관왕이라는 숫자도 보면 옛날 그 우리 그 미키마우스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 그렇죠. 이후로 한 사람이 상 4개 받은 거는 최초 아닙니까? 22개 부문인데 그 뭐 거기에 공로상 특별상이 있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아카데미는 좀 나누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직능별로 다 나뉘어져 있고 네네. 그리고 회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몰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한 2개나 많아야 3개 뭐 그렇죠, 이런 건데 후보는 많이 오르죠. 뭐 9개 부문에 다 올랐다든가. 흔히 우리가 영화 그 예. 포스터에 많이 쓰는 노미네이트 노미네이트 뭐 7개 부문, 6개 8개 부문에 부문 되죠. 올랐다든가 네, 11개 네. 부문에 올랐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그걸 다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2-3개 정도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개 부문을 다 가져갔다는 것은 저는 사실 무슨 스포츠 경기 같아서 사관왕 뭐랄까 쾌거 이런 표현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어쨌든 4개 부문을 접근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성적이고요. 특히 각본상, 감독상, 그 작품상은 최대 주요 부문이잖아요. 진짜 이것은 네. 외국어 영화상은 믿어지지 사실은 않습니다. 외국어 영화의 작품상이니까 가장 주요한 부분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뭐 그 월트 디즈니만 해도 사실은 그때 올라갔던 영화가 제 기억으로는 2편이었어요. 네. 상 받은 건 본인이 4개를 받았지만 영화 2편으로 4개를 받은 거거든요. 아하, 그렇죠. 제 기억으로 맞아요. 아마 그럴 네. 맞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 봉준호 같은 경우는 기생충 영화 1편으로 4개를 받았기 때문에 아카데미 역상 최초 일이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할 때 보면 그 이재익 PD가
이재익 진행자가 가장 영화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얘기 모르잖아요. 디즈니가 그때 2개로 받았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또 뭐 이런다고 제가 뭐 받는 그 뭐 월급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요. 자, 유일한 경제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17이 상당히 이거 참 넘기 어려운 벽이다가 했는데 결국은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 1917을 초라하게 만들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917 굉장히 잘 찍은 영화고 샘 맨더스가 워낙 뛰어난 감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실은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시대적 조류와 어떻게 작품이 접목이 되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이번에 변화의 증폭을 굉장히 크게 띄우려고 했었어요. 그 범위를 크게 만들려고 했었고요. 아카데미가 지난 10년 동안에 92년을 해오면서 한 90회 그러니까 82회 정도까지는 네. 아카데미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스파이크리잖아요. 네네네. 무슨 흑인 감독들 영화는 영화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항상 비판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아카데미가 인종 문제, 흑백 문제, 소수민족 문제, 소수자 문제, 그다음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것을 서서히 변화시켰죠. 젠더 문제도 많이 변화시켰고 그리고 또 흑인 출신의 감독들이나 배우들에게도 상을 많이 주기 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변화했죠. 뭐 예를 들면 재작년에 상을 탔던 문라이트 같은 경우 그게 대표적이죠.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도 잘못 생각했던 거거든요. 저도 뭔가 이렇게 관성에 젖어서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흑인 영화고 동성애 영화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가 싫어한다 이랬는데 워렌 비티가 그때 발표하면서 실수까지 하면서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탔죠. 네. 최고상을 줬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린북. 그렇죠. 그린북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흑백 문제의 그 갈등과 그 뭐랄까 화해를 그린 영화를 줬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다만 이른바 소수민족.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같은 작품에 네. 알폰소 쿠아론도 멕시코, 스페니쉬, 히스패닉 뭐 이런 쪽이니까 네. 어쨌든 그쪽도 문을 열어놨는데 아시아 쪽은 안 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막이 있는 영화에 전혀 안 열었죠. 외국어로 그 거의 50% 이상이 대사가 이루어진 작품에는 아카데미가 문을 개방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최후의 관문이라고 아카데미 회원들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까지 열면 아카데미는 이제 로컬 영화제가 아니라 봉준호가 얘기했듯이 그렇지 자국 영화제가 아니라 세계적 영화제이자 세계적인 이슈에 가깝게 다가서 있는 고민하는 영화제다. 고민하는 영화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정치적 선택도 매우 중요한 이번에 지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통 벽을 허물 때 벽돌로 하나씩 빼기도 하는데 이번에 봉준호가 한꺼번에 뭐 그렇죠. 밀어버렸어요. 그냥 네. 그 벽을 한 방에 다 그냥. 기본적인 것은 영화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없죠. 예를 들면 야, 그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상을 준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게 만약에 주조가 되면 작품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작품상을 탈 만한 건 아니지 않아? 뭐 감독상을 주기엔 연출이 좀 부족하지 않았어? 흐름이 시대적 흐름에 맞았어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작품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혀 시비거리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그 뭐랄까 이 전혀 인종이나 문화나 지역이 상관없이 예를 들면 홍콩 사람도 이 영화를 보고 야 이거 완전 홍콩 얘기네. 그렇죠. 네. 런던 사는 사람도 야 이거 그렇죠. 완전 런던 네네. 얘기잖아. 그게 이제 시카고 지금 사는 사람들 중요하신 말씀이 동일하거든요. 작품에 대한 그 대중적 인지도와 또 그 호응과 지지도가 이어지는 것은 뇌에 기여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화와 자기를 어떻게 동일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영화적 평가가 달라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문제는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네, 토마 피케티의 세습자본주의 다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좀 안 그런 척했지만 미국이 2011년 이후에 그 월스트리트 사태 이후에 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그 미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도 미국의 관객들이 지금 18세에서 36세 사이가 이 봉준호의 기생충 가장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네요. 우리 같은 이제 장년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동원됐다는 것은 흥행 파워가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너무 자꾸 우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청취자분들이 제 한 일은 좀 되는 줄 아니까 아직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동일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측면들이 아마 기생충에 대한 그런 평가가
높아진 요인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쇼 측면에서 어제 시상식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아마 본명이 검색어로 올라왔던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CJ 엔터테인먼트 이미경 네네네. 부회장이 미키였죠 원래. 미키리로 네. 이제 올라갔었죠.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아주 또박또박 I like everything about him. 영어를 I 워낙 like 잘하시는 네, 분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 원래 이거 투자 배급사잖아요 지금. 네. 이 투자 배급 대표도 올라갑니까?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니까. 프로듀서. 근데 그거는 공동이니까 앞에 곽신혜 대표가 네네. 바른손 엔터테인먼트 네네. 대표가 이미 수상 소감을 했잖아요. 바른손 대표가 이제 프로듀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작사고 네. 배급사죠. 그러니까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멘트를 하느냐 수상 소감 하느냐인데 뭐 역할이 있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키리 이미경 부회장이 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숨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박찬욱, 물론 봉준호 그렇죠. 이렇게 한국의 미라를 많이 그러니까 뿌렸어요. 그렇죠. 이분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갖고 있는 역기능이 있습니다만 뭐 독과점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국 영화의 사이즈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엄청났죠. 예. 젊은 세대의 감독들을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로가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이게 좀 숨은 얘기입니다만 네. 드림웍스하고 사실 CJ가 처음에 손을 잡았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드림웍스의 주요 멤버가 스티븐 스필버그였죠. 제프리 카첸버그 뭐 등등 있었고 데빗 게펜이 있었고요. 근데 스필버그가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아하. 근데 스필버그가 다니실 때 그 모습 알죠? 야구 모자 쓰고 네. 청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나무란 옷을 네. 고집하죠. 근데 이제 만났을 때 그 이건희 회장께서 반도체 얘기만 했대요. 스필버그를 만나서. 네, 그래서 면담 시간이 11분인가? 뭐 짧게 만나고 헤어진 거죠. 그래서 스필버그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를 회복시킨 사람이 이제 이미경 부회장인 거죠. 그럼 영어도 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겪어본 이미경 그 부회장은 안 보는 영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선댄스를 갔다 와서 선댄스 얘기를 해서 제가 선댄스에서 썬댄스 봤어요 영화제. 영화를. 네.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 아직 통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요거는 안 받겠지, 요거는 못 받겠지 하고 얘기하면 그것도 봤어요. 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영화광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영어를 또 뭐 한번 그렇게 한번 과시하는 것도 네. 그러고 그래요. 싶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인간적인 다만 좀 욕망이죠.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배우 부문에서 상 못 받았잖아요. 나무주연상이. 그래서 그 배우분들 네.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아니 근데 어땠을까 그거는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네. 배우는 아까는 호아킨 피닉스, 디카프리오 뭐 너무 쟁쟁하잖아요. 네, 레네 질레거 뭐 네, 많이 뭐 있었죠. 아직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더 인지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배우상까지 가기에는 좀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송강호 씨가 설국열차 뭐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도 다 아주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미국 대중들에게는 아직 잘 그렇죠. 네, 알려진 네, 배우가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상은 정말로 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브래드 피트하고 만나서 브래드 피트 두 손으로 악수하는데 한 손으로 악수하고 이럴 단계는 아닌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악수하고 네. 툭툭 치고 이럴 아주 단계가 아주 빨리 와야 되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만 송강호 씨도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저는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이너의 관점에서 보면 BTS는 사실 지금 그 지점을 이룬 상황이거든요. 네. BTS는 네. 아마 우리나라 배우 네. 배우들도 BTS처럼 지금 그런 또 미국 문화, 전 세계 문화의 핵심으로 파고들어서 스타가 되는 날도 있을 거라고 BTS는 생각합니다. 매니지먼트나 무슨 산업의 무슨 마케팅이 먼저 움직인 거라고 보다는 정반대죠. 그저 이거는 완전히 젊은 세대들이 먼저 움직인 거거든요. 팬들이 먼저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네. 우리 배우들도 전 세계적인 스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배우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우리가 잘 모르는 배우들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샌드라 오도 사실은 캐나다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뭐 할리우드에서 활동을 하고 뭐 있으니까 존조 같은 배우들도 그렇죠. 존조도 너무 좋고. 있고요. 소치 참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공동 제작과 합작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아하. 과거에 홍콩의 오우상 감독이나 주윤발이 할리우드를 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안 감독이
성취를 했습니다만 네. 뭐 와우 장룡, 뭐 브로크백 마운틴 뭐 등등 했습니다만 이안 감독이 이미 할리우드로 넘어온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의 자국 영화를 가지고 끌고 온 케이스가 아니어서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가 사실 우리 극장에서 이미 다 내려갔죠. 이미 네네. 뭐 작년에 했던 영화인데 1,000만 원 모았으니. 제가 알기로 며칠 전이지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국에서 꽤나 큰 규모로 우리나라 네. 영화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개봉을 했고 앞으로 월드와이드를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서. 아직 개봉 안 한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평가받고 있는 그 분위기를 체감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개봉을 하면 뭐 교포들이 영화를 볼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 런던어가 90% 이상 관객을 차지하고요. 어허.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그런 성취를 했지만 이전에 뭐 이창동, 박찬욱 이렇게 홍상수까지 네. 뭐 다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그렇죠. 그래서 다 쌓아놓은 업적들이 있고 거기 이번에 터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런던에서 영국에서도 그 기생충의 그 인기가 지금 심상치 않고 특히 일본이 한국 영화 잘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한국 영화를 볼 때 막 양가적인 측면에서 봐요. 너무 액티브하고 에너제틱하잖아요. 그게 부럽기도 하고. 네. 그게 시세 어린 시선들이 있죠. 자기네 생리하고 좀 안 맞는 일본 네. 사람들이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생충은 또 격렬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15억엔 네. 그러니까 한 160억 정도를 번 거죠. 그러니까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후에 최고 흥행이라고 하니까 거기도 심상치 않은 거죠. 더 흥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요. 이 봉준호 감독 다음 영화 뭐 2개 정도 런던에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 하나, 네. 그다음에 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공포 영화 비슷한 거 하나. 네, 네. 어떻게 행보를 예감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한국 충무로의 징크스는 어허.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잘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신중하게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조금 글로벌한 사이즈로 영화를 가지 않을까 하는 그 행보를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봉준호 감독의 해외 네트워킹이 굉장히 좋아요. 네. 사실 설국열차를 찍으면서는 대부분 유럽에서 그것을 체코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스텝진이나 또는 로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어떤 감독보다 더 많은 해외 네트워킹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좀 글로벌한 사이즈로 영화를 찍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직 뭐 젊은 감독이니까요. 그렇죠. 네. 라고 하죠. 네. 젊죠 아직. 네. 우리 박종욱님께서 역시 걸작은 탄압과 억압 속에 그렇죠.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박근혜 시대 때 기획된 영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시대 때 아카데미가 변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정치적인 흐름도 있군요. 역설이 있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오동진 평론가였고요. 정치쇼는 3부로 넘어갑니다.